달의 첫 아침 줌을 열게 됐는데요. 바이 오메가 발표를 맡은 김은아입니다. 참석자분들 10분 들어오셨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자면 저는 본업이 양말 도소매 업이에요. 근데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기껏 뭐 1,000원 내외의 양말을 고르시면서도 그 취향과 고르시는 그런 기준들이 되게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근데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발목을 조이지 않는 양말을 골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의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디자인이나 색상을 이제 마음껏 고르고 싶으셔도 발목을 조이지 않는 그게 먼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취향이 좀 제한되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껏 그리고 취향껏 골라 신으셔도 그 발목 부분을 뭐 잘라 신으시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양말을 주고받고 구매 금액을 주고받고 거스름돈 받으면서 양말도 양말이지만 오메가를 조금 챙겨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유산화 바이 오메가를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판매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의 건강 하고, 네, 이렇게 작게는 내 취향을 무시하면서까지 혈관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혈관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유산화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 중에 바이 오메가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우리의 몸속의 혈관은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되게 긴 거리죠. 이 10만 킬로그램의 혈관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막혀도 교통사고가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의 역할들은 혈액을 온 몸으로 순환시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분, 노폐물, 호르몬, 항체 등을 운반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트랜스지방, 나트륨, 끈덕끈덕한 설탕 등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혈관과 혈액의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30대 이상에는 4명 중에 1명, 60대 이상은 2분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분 중에 1분이면 너무 빈번한 숫자죠. 나이대별로 혈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20대의 건강한 혈관은 아무것도 막힘이 없지만 노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막혀오다가 노화 중기, 노화 말기에는 뚫려있는 혈관보다 막힌 혈관들이 더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찌든 기름때 독한 세제로 닦기도 하지만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라는 비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혈관 청소도 동일합니다. 지방층이 잔뜩 낀 혈관은 깨끗한 오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지방은 포화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드시는 돼지고기 버터 같은 것, 우리 몸에 들어가는 딱딱한 하얀 고체가 되는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서도 고체가 되지 않는 기름으로 오메가3, 우리가 공부하는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오메가9, 3, 6, 9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오메가3만 먹으라고 하느냐? 근데 오메가6하고 오메가9를 보시면 뭐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 기름, 그다음에 오메가9는 뭐 올리브유, 땅콩, 아몬드 같이 우리가 흔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자재인데, 반면에 오메가3는 생선기름, 들기름, 아마 씨유에 들어있고 그나마 열과 빛과 산소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통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라고 하시면 별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꼭 보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오메가3 배우고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는 EPA, DHA라는 용어인데요. 이 EPA라는 용어는 혈중 중성지방의 감소, 원활한 혈행을 돕는 그런 역할의 주성분이고요. DHA는 뇌 신경 조직과 눈의 망막 주성분으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으면서 눈이 좋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이런 주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셨던 뇌 건강과 눈 건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를 좋게 해준다. 그리고 또 혈관으로 둘러싸인 심혈관 그런 질환들을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이다라는 영양제로 인정받고 이나수라님, PPT가 안 넘어가고 줄여지는 있어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 중에서 왜 꼭 유산화 오메가를 먹어야 할까요? 유산화 오메가를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식약청에서 일일 권장량이 500에서 2000mg의 오메가3를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유산화 오메가3 캡슐 두 알로 되어 있고요. 아침 저녁 드시면 1050mg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게 한 알이 아니어서 두 알로 되어 있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두 알이기 때문에 먹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요.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한 알 한 알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알약을 못 넘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씹어 먹으면서 섭취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니어용을 따로 사지 않으셔도 한 통으로 우리 고등어 한 마리 사도 아이랑 엄마랑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이오메가 한 통 사시면 아이랑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혈관에 직접적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두 알씩 드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메가는 소형 어류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 안전한데요. 해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보시면 이렇게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지역의 깊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와 같은 먹이사슬 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의 해양 오염이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컨슈머 랩이라고 비영리 단체, 소비 단체에서도 해당 부분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좋다는 건 아시지만 그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산화 오메가의 경우에는 비린내를 넘어서 약간 트름하면 향긋한 레몬 냄새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생선회 드실 때 옆에 보면 한 켠에 레몬 나오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레몬의 산도가 회의 살을 조금 더 탱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향긋함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치와 같이 유산화 오메가에도 레몬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실 때 전혀 비릿함이 없고요. 또 산화 방지를 위해서는 토코페롤, 비타민 E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섭취는 평소에 육류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분, 지방질 섭취가 많으신 분들 드시면 좋고요. 가공식품 섭취가 잦으신 분, 기억력 개선이 필요하신 분, 공부하는 학생들,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 눈이 건조한 사람, 뭐 이렇게 꼽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오메가를 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혈행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큰 수술, 절개하셔야 되는 수술, 수술 후에 이제 지혈이 필요한 그런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메가 전달하시면 보면 혹시 니네 거 바이 오메가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뭐 RTG 오메가야?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RTG 오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RTG 오메가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메가3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짜내느냐, 기름을 어떻게 짜내느냐에 대한 생산 공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오메가를 만들었던 그런 공법들은 그냥 이렇게 짜서 이렇게 짜서 추출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1세대다 보니 다양한 이물질이 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에탄올을 쪄서 짜는 2세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완해서 그러면 글리세롤에 오메가를 붙여보자라고 해서 3세대가 이제 RTG 공법인데요. 근데 이러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비싸대요. 비싸고 그리고 흡수율을 높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메가를 한 번 먹고 말지 않잖아요. 오메가는 매일 꾸준히 먹다 보니까 그 2세대 이공법하고 3세대 RTG 공법하고의 혈중의 농도는 유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몇 세대일까요? 유사다의 바이오메가는 이중 분자 추출 공법이라는 4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2세대하고 닮아 있어요. 2세대 공법의 과정을 유지를 하되 여기에서 한 번 더 중금속을 걸러내는 추출 과정을 거치고요. 글리세린을 고쳐서 레몬의 산패를 글리세린을 더해서 흡수율을 높여주고 레몬 과즙을 넣어서 첨가해 주어서 산패율을 낮춰주는 4세대 공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공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유산화 이렇게 라벨 통 보면은요. 라벨을 이렇게 뒤를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뒷장 이렇게 열어보면 자세하게 또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글리세린이 포함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는 112 캡슐이 들어있고요. 성인 기준에 아침, 저녁 2알씩 드시는 기준이고요. 3만 원대 제품이에요. 오늘 설명 들으시고 오메가 먹어야겠다. 이 사람한테 오메가 먹여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전화 주문하시거나 오토 주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메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하리더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리티 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제 목소리 들리고 있죠? 스폰서님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네네. 은하리더님 지금 이제 그 오메가3 바이오메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공법, 뭐 RTG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법에 대한 비교를 유니티 톡에다가 좀 올려드렸어요. 사실 이제 얼마나 굉장히 이제 고분자를 추출했느냐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법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건 어류에서 오메가3를 이렇게 이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추출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임산부가 이 오메가3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있는 그런 안전하지 못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 말고 요즘에는 이제 의사들이 식물성 오메가나 아니면 RTG 공법으로 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RTG의 공법으로 만드는 것이 고분자이기는 하나 흡수율이 조금 더 이제 이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좀 높긴 하나 문제는 순도를 말해주진 않아요. 이것이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체내에 흡수될 때 이것을 안전성을 보장하느냐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2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컨슈머랩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 순도 테스트, 뭐 함량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서 소비자들 단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산부들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브리데이에 보시면 바이오메가의 아이콘에도 임산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한테 꼭 필요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 어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소비자분들도 무조건 그 광고 굉장히 많이 하고 홈쇼핑에서 또 대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술이거든요. RTG 공법은 비싸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 고분자에서 추출하는 거여서 좋은 거다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일단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젤라틴의 함량도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실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메가는 사실은 그 비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아주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위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메가3 유산을 알기 이전에는 못 먹었어요. 냄새 맡고도 막 토할 것 같고 또 먹고 나서 올라오는 트림에 의해서도 막 역하고 그래서 바이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3 자체를 사실 먹는 걸 굉장히 꺼렸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딱 열자마자 뚜껑에서 비린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레몬 향이 좀 느껴지고 또 섭취했을 때 이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는 그 트름 안에서 상큼한 레몬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메가를 냉동실에 얼려봤었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비즈니스 시작할 때. 순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일수록, 이 냉장고가 마이너스 23도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온도에서는, 예, 얼지 않아야 정상이래요. 물이나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있지 않아야 그렇게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제가 얼려봤었을 때, 예, 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냉동실에 한참 한 이틀 뒀다가 제가 이렇게 잘라봤거든요, 칼로. 그랬더니 안에 그 액이 예,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이제 또 안심하고 섭취를 했던 제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 내가 지금 콜레스테롤이 좀 높거나 아니면 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 혈관 건강을 좀 예방하고 싶거나 고혈압 뭐 요런 거에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 또 특히나 좀 내 몸에 쌓인 지방이 많다. 나는 좀 비만에 속한다. 이러신 분들도 예, 좀 메가로 섭취를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감사한 정보 전해주신